안녕하십니까. 감자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8일 아침 방송이 아니라 오후 방송입니다. 제 아침에 개인적인 좀 급한 일정이 하나 있어서 방송이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감자스마일은 또 오늘 오후부터 또, 귀성,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감자스마일도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마저 가득 찬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감자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버텼습니다. 버텨보니까 그러니까 버티니까 힘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니까 또 이길 수 있더라고요.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지금 혹시라도 힘드신 분들 계시면 버티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또 감자스마일 하면 창릉 3기 신도시 전문가, 또 창릉 3기 신도시 지구지정 발표를 할 때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감자스마일은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올댓 고향의 그 야옹이 다옹님께서 좋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자스마일이 또 매니저로 있는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카페에 또 공유를 하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릉지구 입주 지연 허허 벌판 현장 상황은 이라는 이런 글인데, 여기가 지금 보면 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가 있는 안단태 이제 모델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원흥역 부근에 있습니다. 이 토지주택공사 사업본부는 올 12월에 지축으로 이전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때 되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 좀 드리면,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히 허허벌판 입주 지연 등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드린다. 아래 글에 밝혔다시피 저는 토지보상 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지난 6월부터 주말 없이 창릉지구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현상을 다 체감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 초기에 인프라 없는 허허벌판이다. 이런 의견은 창릉지구 한 번이라도 답사해봤다면 나올 수 없을 텐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서측의 행신동, 오래된 성숙된 도시, 재개발 이슈라든지 맛집이 많고요. 서북 측의 원흥지구, 그리고 원흥지구 처음 입주하셨던 분들 횡해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감자스마일이 원흥지구 처음 입주할 때 제가 현장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케아도 그때는 뭐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동측의 향동지구 90% 이상 준공이 완료됐고 현재 한창 입주 중에 있고요. 동북측의 삼성지구, 삼성지구는 뭐 스타필드, 뭐 고향 하나로마트 또 여러 개 또 정말 많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정말 여기 삼성지구에 가장 번화한 것은 삼성역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동북측 서원흥 맛집이라든지 카페가 즐비하면서 평일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서북측에는 이제 근접에 골프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뭐 고양 CC라든지 그 다음에 한양 CC, 그 다음에 뉴코리아 CC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파생된 흥로동 식당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제 2기 신도시 등에서 3기 신도시 입지에 대해서 반발이 컸던 이유가, 서울로 통하는 관문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니 2기 신도시로 이동할 여러 이익을 3기 신도시가 흡수해버린 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2기 신도시에 있는 뭐 일산이라든지 또 운정이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에 계신 분들 좀 많이 반발을 했을 텐데, 물론 그건 그거고, 이제 다만 남측 화전동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인프라가 적다. 그러나 그 이유는 3입사단 이하부대가 있어서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고, 이 이제 3입사단 제가 알고 있는데 필승부대입니다. 필승부대가 지금 해체가 됐고 이전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이제 대공원, 서울숲 2배 정도 되는 크기로 도시숲이 조성되게 되는데, 이제 숲세권에서 조금 차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이제 화전동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화전동은 서울로 통하는 대동맥 6차선의 7차선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직진만 하면 광화문 도착하는데 정말 가깝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점차적으로 이제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모해 갈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입주는 2030년에서 근생 인프라는 2035년 어쨌든 지연된다라는 지금 뉘앙스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일리 있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분께서는 이제 토지보상 측에서 또 이제 오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절차 진행 속도에 대해 가지고 의견도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율이 40% 정도 지금 다소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사업 시행자 LH라든지 GH에서 보상 협의 기간을 수개월 연장하고 만약에 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협의 관련 시에는 강제 수용을 위해서 재감정을 해서 관련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보상금 증액으로 LH 사업비는 증가될 수 있겠지만 토지보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갖고 토지보상이 안 될 일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릉지구 같은 경우 연휴 직전이라도 기한 연장을 안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이는 협의율을 높여보지 않고 곧장 이제 강제 수용으로 가겠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감사 스마일이 토지보상을 하는 이제 그 사무실을 제가 얻어 주었는데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올 12월을 목표로 지금 이제 토지보상을 진행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강제 수용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는 분들은 보상금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 보상금 때문에 더 받으려고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창릉지구라든지 기타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늦춰지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남교산이라든지 남양주왕숙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카페에 그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주민 모임들이 대투 혜택에서 좋은 자리를 받으려고 이제 현재 물건 조사를 먼저 받기 위해서 충성 경쟁이 있었고 현재 90% 이상 물건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투 입지는 어차피 추첨이라 추첨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속도라면 2023년 안에 내년 안에는 토지 물건 등에 대한 모든 보상이 완료되고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철거를 마치면 늦어도 2026년에는 착공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회사 LH 출신 직원분 경험했다는 의견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계획대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감사스마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주택 공급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토지 보상 때문에 이런 3기 신도시 창릉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딜레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래 3기 신도시의 정체 구도는 지축이라든 삼성 원흥 창릉 벨트를 형성해서 고양시의 자족 능력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는 삼성벨트. 제가 왜 삼성벨트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삼성이 가장 먼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삼성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여기는 창릉천으로 해가지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창릉천 벨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벨트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창릉천 벨트.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창릉 벨트가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양시의 자족 능력을 강화하면서 서울로 인구 유출을 막자는 것으로 지금 이런 취지로 지금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컴팩시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창릉역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더 이쪽을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실은 이전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 지정 직후에 산업단지 또 함께 지정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2025년 목표이긴 하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2030년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지연에 대한 악재가 없으니까 당첨되신 분들, 특히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S5, S6, S4 이런 블럭에 당첨되신 분들 있잖아요. S1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되신 분들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라고 늦어지더라도 그때 가서 절망하시는 게 또 맞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지금 공공분양 청약도 하반기에 남아있고 민간 사전 청약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창릉 3기 신도시는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당장 낙동강 오리알처럼 덩그러니 창릉지구에 입주하더라도 신나게 살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울로 출퇴근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실제로 창릉 3기 신도시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 향동, 덕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방송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분께서 상당히 내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랬고 올댓 고향이라는 이런 부동산 카페도 감사스마일 상당히 좋은 정보를 또 보고 있는데 여기 보상 현황에 대해 가지고 또 잘못 이해된 내용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글을 올린다고 하는데
어차피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강제 수용을 통해서 보상이 한꺼번에 완료되고 늦어도 2025년에는 착공 준비가 완료된다. 물론 구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불법 건축 폐기물 매립 이슈다. 참고로 가장 늦게 보상을 개시한 창릉지구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라는 말씀을 이분께서 하셨습니다. 약 20개월 먼저 보상을 개시한 하남교산지구 같은 경우에 지주반대로서 사업이 지금 원체 지연돼가지고 현재 창릉지구랑 속도가 많이 비슷하고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교산도 같이 시작했는데 지주반대로 교산보다는 1년 늦어진 상태로 창릉보다는 6개월 빠르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토지보상에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분들도 많이 늦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자신있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감사 스마일이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창릉 3기 신도시가 있으면 북쪽으로는 삼송지구, 뭐 좌측으로는 뭐 행신 화정, 그리고 원당,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덕은지구, 화전, 그리고 어느 쪽에는 향동지구, 동북쪽으로는 지축지구까지 다 이렇게 하나의 섹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규모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판교라든지 분당을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판교가 삼송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비어진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앙으로 해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에서 향동하고 덕은이 연결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연결되고요. 이 중앙으로 또 BRT, 지금 현재는 4차선 도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8차선까지 도로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BRT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GTX-A 창릉역이 지금 현재는 공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창릉역도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콤팩트시티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는 백신도로가 지금 이케아 쪽에서 막혀져 있는데 이제 화전까지도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서운로 확장로까지 연결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광명강 고속도로도 지금 이쪽 방화대교로 해서 연결이 되면서 뭐 강변북로 자유로 지하화 도로도 앞으로 뭐 착공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을 하지 않는 분들 간 계시는데 2030년까지 못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험 차원에서 창릉 3기 신도시는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진다고 하면 내후년에 민간 사전 청약도 분명히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추석 전날 그러니까 추석 명절 연휴 전날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3기 신도시에 뭐 입주 지연이라든지 앞으로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부동산 카페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취소가 되고 아예 되지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지금 보면 창릉 3기 신도시에 지금 사전 청약했던 공공분양 단지 있지 않습니까? 뭐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S5, S6, S4, 그 다음에 S1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들어갈 S11 블럭이라든지 또 B5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미래 일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3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창릉 3기 신도시의 그런 정보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올댓 고양 일산 창릉 3기 신도시 관련된 부동산 카페라든지 또 감사 스마일이 또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카페에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야옹이 다옹님께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진짜 이 제목처럼 입주 지연돼 있고 허허벌판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창릉 3기 신도시는 허허벌판일 수 있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를 삥 둘러서 쌓여져 있는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동지구에 있는 지금 도시지원시설 5블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덕은지구에 지금 덕은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에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또 올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아파트 입주가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덕은지구라든지 향동지구도 거의 서울과 거의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종 홍대선의 그런 계획도 앞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고양시에 그런 순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는 베드타운이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아닌 여러 가지의 지금 1기 신도시를 빼고는 택지지구로만 형성되어 있었는데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공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곡 역세권도 개발되면서 일산 킨텍스와 창릉 그다음에 대곡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밝고 또 고양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문화 콘텐츠 도시로 한류의 중심 도시로서 더 커져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감사스마일은 추석 명절 동안에 또 많은 힐링과 또 재충전해서 추석 명절 끝나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